안녕하세요. 창사빠남입니다. 오늘은 세상에서 제일 비싼 창문, 스카이프레임에 대한 얘기인데요. 사실 살면서 거의 접해보기가 힘든 브랜드다 보니까 좋은 구경한다 생각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이런 거 가끔씩 보셨을 거예요. 아이템별로 이렇게 계급도를 만들어가지고 웃자고 만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어느 아이템에 대해서 워낙에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한테는 약간은 가이드라인이 되죠. 사실은 이게 비싼 브랜드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거나, 친구가 쓰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비싼 거였더라, 뭐 이런 거를 저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자지가 계급도 이렇게 돼 있는데, 얘기 드릴 스카이프레임이라고 하면 에르메스입니다. 자동차로 따지면 롤스로이스 뭐 이렇게 되겠네요. 제일 비싼 창문 브랜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흔히 영끌족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내가 차를 너무 좋아해서 전반적인 어떤 재정 상태나 형편이 아니더라도 차를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차에 영끌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영끌족이 통상적으로 주변에서 뭐 아무리 해도 벤츠나 BMW 뭐 이런 데까지는 보통 가는데, 뭐 롤스로이스 이런 것까지는 사실 가기가 힘들잖아요. 뭐 스카이프레임이 그런 브랜드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창호를 20대부터 했는데, 그때 제가 보니까 이건 창호에서 원목이 들어간 창문이 있습니다. 네, 코넥스라는 제품인데, 그때 당시에 창호를 하는 선배들이 하는 얘기가, 야 이거 예전에 프라이드 한 대 값이다, 흔히 얘기해서 자동차 한 대 값인 그런 창문이 있었죠. 그래서 창문하는 사람 입장에서 나중에 형편되면 이거 한번 사보고 싶다, 그런 게 코넥스였는데, 지금 만약에 창문을 다시 저희 집에 한다고 하면, 영끌을 하면 코넥스 정도는 이제 살 수 있지만 스카이프레임은 롤스로이스 같은 거여서 좀 힘듭니다. 제가 집을 조금 크게 짓는다 그러면 거의 10억 가까운 돈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수준이라서, 그런 정도 레벨에 있는 브랜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요즘 온라인 시대인데 스카이프레임에 대해서 궁금하면 온라인 콘텐츠를 찾아보시면 되겠죠. 근데 저는 좋은 기회가 있어가지고 스위스에 있는 이 스카이프레임 본사를 방문을 했었습니다. 주로 사진은 그 오피스 공간에 대한 것밖에 없는데, 왜냐면 생산이나 자재 관련한 공간에서는 촬영이 금지가 돼 있기 때문에 그걸 공유는 못 드리는데, 사실은 오늘 보여드릴 오피스 공간보다도 저는 생산 설비에서 굉장히 감명을 받았어요. 굉장히 풀 자동화가 돼 있고, 알루미늄 기반의 제품인데 알루미늄 도장부터가 이 라인에 전부 다 있습니다. 유리도 복층 라인도 전부 다 있고요. 이 안에서 유리 원판 들어가고 압출된 알루미늄 원자재 정도만 받아오는 거지, 이 안에서 거의 모든 생산이 원스톱으로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거는 주차장에 딱 도착하면 정면인데, 이 뒤쪽으로 생산 설비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자기 건물이니까 자기네들 제품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겠죠. 앞쪽에 조경을 해가지고 내렸을 때부터 굉장히 너무 좋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인 엔트랜스 로 들어가면 이렇게 캐치프레이즈가 나오죠. 멋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윈도우가 아니다, 우리는 뷰를 판매하는 브랜드다. 멋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나가면 오피스 공간인데, 이날 평일이고 전부 출근해서 열일들 하고 있는데 제가 막 사무실 한복판에 가서 사진 찍고 그럴 수는 없는 거고요. 먼 발치에서 부분적으로 좀 찍었는데 이렇게 잘 돼 있습니다. 이제 궁금한 건 당연히 스카이프레임 제품이 어떻게 생겼는지가 이제 궁금하시겠죠. 그거는 제가 후반부에 온라인 카탈로그를 같이 읽어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이런 느낌입니다. 조망을 굉장히 강조한 거라고 기본적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바들이 슬림한 것도 슬림한 거지만, 상하부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그 건축에 이미 녹아들어 가버리는 겁니다. 잘 보이지 않는 게끔 그 상하부들은 정리가 돼 있고, 세로로 어쩔 수 없이 서야 되는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슬림하게 만드는 거고, 이런 애들이 개폐가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공간을 이렇게 나눠놨지만 얘가 전부 오픈이 되면 공간과 공간이 연결되는 그런 부분이 스카이프레임의 가장 주된 강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카페테리아인데 중정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고, 이런 느낌을 주는 거죠. 흡사 꼭 유리만 있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이것들도 오픈이 되면 아예 없어지는
그런 형태의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사무실에서 외부를 봤을 때 이 조경 요소들이 보이는 거고, 이제 오피스 공간을 지나가면 전시 공간이 나옵니다. 전시 공간의 한계는 좀 명확해요. 왜냐면 스카이 프레임 정도 를 예산에 반영하는 건축물이면 보통은 저명한 설계자가 붙거나 엄청난 고급 건축물이기 때문에 건축물들의 건축 요소랑 창호 주변부랑 어울리면서 스카이 프레임도 이렇게 더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 건데,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이를 대충 임시로 세워가지고 스카이 프레임에 구동하는 방식 위주로 보여주는 공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고급감이 확 떨어져 보이는데, 그런 건 좀 이제 감안하고 봐야 되고, 이게 왜 가치가 있냐면, 뭐 저희 나라에서는 두말할 것도 없고 해외를 나가도 사실 스카이 프레임을 접할 기회는 굉장히 없고, 레퍼런스로 되어 있는 그런 건축물에도 대다수는 프라이빗한 공간이고, 아니면 약간은 개방이 되는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쉽게 접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실물을 이렇게 한번 경험해 본다는 부분은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소중한 경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아크 창이에요. 흔히 얘기하는 곡창, 아크가 되어 있는 애가 열리고 닫히고 작동하는 그런 거고요. 이 부분은 코너 창입니다. 스카이 프레임에서 정말 선호하는 이런 부분이 코너입니다. 건축물에 코너가 있으면 보통 여기 기둥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시스템 창호를 하다 보면은 이 부분을 유리하고 유리가 이렇게 만나게 돼서, 그마저도 유리에 감봉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띠가 이렇게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데, 게다가 픽스니까요. 이거랑은 이제 좀 다른 문제인 거죠. 그래서 건축물의 코너부를 가장 세련되게 푸는 방식이라고 이제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레일이 닫혀 있다가 쫙 열면 완전히 이제 개방이 되는, 무엇 하나 남지 않고 코너부가 완전히 개방이 되는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코너창 동영상을 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전시장이기 때문에 규격들이 이렇게 크지가 않는데, 이게 스케일이 굉장히 커지면서 막 층고도 높고 스팬도 굉장히 이렇게 넓어지면 더 장관이 되는 거죠. 예.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스카이 프레임의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하면 거의 모든 것들이 전동화가 거의 다 됩니다. 이거는 보안까지 가미되어 있는 거를 보여주는 건데, 정해져 있는 인식키를 대면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는 이런 게 있고, 또 이것도 저희가 많이 쓰는 3트랙 제품인데, 이것도 전동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다 열리는 거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아주 일부만 가져온 건데, 스카이 프레임이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좀 좋아 보이긴 하는데 뭐 자재는 많이 안 들어갈 것 같다, 막 이런 그 느낌 들잖아요. 뭐 사실입니다. 자재량이 많거나 해서 좋은 창문은 아니고, 중요한 거는 이런 스카이 프레임 제품을 어떻게 건축물과 그 주변을 설계를 잘 해가지고 이렇게 녹이는지, 이런 부분이 사실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건축에서 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제주는 건축이 뛰는 거고 떼놓으면 스카이 프레임이다라는 느낌도 많이 드는데, 그 정도로 브랜드 파워가 강한 거예요. 스카이 프레임을 꼭 써야 된다라는 설계자의 의지, 또는 건축주가 나 스카이 프레임 쓸 거다 하면 주변이 바빠집니다. 주변에 뭐 배수 설비랄지 트렌치 뭐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준비를 해줘야 돼요. 스카이 프레임은 창문만 스위스에서 배에 태워서 보내는데, 건축에서는 이 스카이 프레임을 맞이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또 계획과 또 그 시공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납기가 굉장히 경악스러운데 통상 6, 7개월은 봐야 됩니다. 물론 뭐 규모에 따르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데, 정말 빨라야 5개월. 그래서 수억의 선급금을 받아서 스위스에 송금을 해놓고 기다리다 보면 6, 7개월 있다가 배로 들어온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해배당 20만원짜리 창문도 있고 한 40만원, 50만원 창문이면 조금 부담스럽게 시작해서 100만원 이렇게 되면 진짜 비싸다 이렇게 느끼는데, 스카이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해배당 500만원, 600만원 잡고 시작을 해야 되는 그런 제품이다 보니까, 저희가 흔히 들어보는 외산 브랜드들하고는 장르 자체가 완전히 틀린 거고, 이거 이제 쭉 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굉장히 슬림하고 초슬림하게 되면서 이런 장르를 미니멀 윈도우라고 하고 있는데, 이 미니멀 윈도우 안에서도
파노라마라든지 그런 브랜드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제일 비싼 브랜드는 스카이프레임 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본사 가가지고 사진에 담은 것들은 더 있었는데 이런 정도로 이제 안내를 드리고, 혹시나 이 스카이프레임을 조금 더 궁금해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스카이프레임 브로셔나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같이 저랑 구경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브로셔를 볼 건데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게 리빙 위드라고 되어 있는데 또 이게 워킹 위드라는 게 있더라고요. 하나만 보는 걸로 하고, 느낌이 벌써 이런 그 이미지에서도 전달하는 게, 저는 패션 쪽에는 크게 관심이 없는데 패션 브랜드들도 딱 보면 저희가 알잖아요. 유니클로처럼 대중적인 애들이 사용하는 이미지, 아니면 뭐 명품 브랜드에서 하는 이미지, 꼭 동물들 나오잖아요. 네. 스카이프레임 엽서 같은 것도 많이 얻어왔는데 꼭 표범이나 막 이런 애들 잘 많이 나옵니다. 저희가 비싼 걸 하이엔드 브랜드라고 하는데 하이퍼 클래스라고 해가지고 진짜 최상위 타깃을 하기 때문에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아까 제가 전시장 보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카이프레임 자체도 좋지만 스카이프레임이 어울리는 애들, 그러니까는 이런 건축물들이 워낙에 좋은 애들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이렇게 시너지가 나는 겁니다. 창문도 고급스럽지만 주변의 건축물도 고급스럽기 때문에 서로 간에 어울려서 이런 고급스러운 느낌을 내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결국에는 결과물은 이렇게 심플하게 나오지만 뭐 이 주변에는 아까 제가 전시장에서 단면 샘플로 보여드린 그런 설계 요소들이 치밀하게 들어가 있는 거죠. 이런 느낌인데, 이 사진이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접사로 봐서는 스카이프레임이 크게 뭐 감흥이 안 오지만 멀리서 이렇게 봤을 때는 굉장히 그 공간이 외부와 연결된 느낌이 보이시는 거죠. 엄청난 뷰를 주는 거고, 야, 우리 집도 창문 시스템 창호 뭘로 했는데 뷰 괜찮은 편이야.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과 비교를 해보면 시스템 창호를 쓰더라도 이런 뷰의 느낌이 나오기는 힘들다는 거죠. 네. 약간 고급스러운 시스템 창호를 침실이나 이런데 좀 작은 규모의 소형창에 이렇게 적용을 하면서도 거실 같은 뷰가 필요한 공간에다가 스카이프레임을 한 틀이나 두 틀 정도 믹스하는 것도 참 괜찮은 전략인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뭐 마음을 먹으시면 충분히 한국에서도 스카이프레임 시공할 수 있습니다. 배로 들어오고요. 네, 이런 느낌. 이게 스카이프레임이 딱 옆에서 보면 3트랙이 보이는 거죠. 여기까지 1트랙, 2트랙, 3트랙 이렇게 보이는 거고, 이게 오픈이 됐을 때 이렇게 공간 간에 연결이 된다는 점. 네, 이것도 이 공간이 이렇게, 이건 오픈이 되어 있는 상태겠죠. 네. 눈호강하는 좋은 레퍼런스들 지금 많이 봤고요.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브로셔가 다 정리가 잘 돼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되고, 아크라고 하는 게 아까 그 전시장에서도 봤던 이런 곡면형이 픽스 창이 아니고 전부 다 구동이 돼서 개방이 된다는 점하고, 그 다음에 슬로프라고 해가지고 경사를 주는 또 이런 인면들, 멋진 그런 느낌을 주잖아요. 네, 그 다음에 대면적으로 도어를 하고 싶을 때는 피봇도, 또 이게 전동으로 들어간다는 거, 그런 부분들이 진짜 돈 많으면 한 번은 도전해 봄직한 그런 창문이라고 보여집니다. 스카이프레임이 주변에서 그렇게 막 쉽게 구경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더라도 스카이프레임을 저희 나라에서도 가능합니다. 원하면 가능하니까 한번 좋은 구경 한번 잘 해보시고, 혹시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창사빠남이었습니다.